활력과 근육 감소, 2주 만에 해결하는 방법.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의학 전문 김용수 원장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조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단백질 이야기 중에서도 계란보다 더 강력한 단백질 음식 5가지를 공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란을 단백질의 대명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계란은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죠. 하지만 계란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시니어에게 훨씬 더 적합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 음식들은 마트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부담되지 않으며 무엇보다 소화와 흡수가 잘 되어 실제로 근육을 살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약국에서 비싼 보충제를 사지 않아도 집 밥상 위에서 근육을 지키고 되살리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달라질 수 있는 작은 습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제1장. 시니어에게 단백질이 필요한 이유. 많은 어르신들이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고민하시며 병원을 찾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습니다. 라는 답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병이 없는데도 기운이 빠지고 걷는 게 힘들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핵심은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을 담당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엔진입니다. 엔진이 멈추면 자동차가 달리지 못하듯 근육이 줄어들면 우리의 몸도 힘을 잃습니다. 근육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혈당을 조절하고 호르몬을 분비하며 면역력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다리에 힘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몸 전체의 건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30대부터 매년 약 1%씩 감소하기 시작해 60대가 되면 30대 때의 70%밖에 남지 않습니다. 70대에 들어서면 감소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지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전략의 핵심은 바로 단백질 섭취입니다. 2장. 단백질 부족 시 생기는 일과 실제 사례. 단백질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의학적으로 확인된 위험 신호는 4가지입니다. 첫째, 보행 능력이 떨어집니다. 평소 5분이면 가던 거리를 10분 걸려 도착하게 되고 계단 오르기가 버거워집니다. 넘어지는 횟수도 많아집니다. 둘째, 면역력이 급격히 약해집니다. 작은 감기조차 쉽게 낫지 않고 염증이 생기면 회복이 더뎌집니다. 셋째, 상처가 잘 아물지 않습니다. 칼에 베이거나 넘어져 멍이 들면 예전보다 회복이 훨씬 느려집니다. 넷째, 만성 피로에 시달립니다. 밥을 먹고도 힘이 없고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실제 환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4세 김명자 어르신은 매 끼니 밥은 꼬박꼬박 챙겨 드셨습니다. 하지만 고기는 소화가 안 되고 콩은 방귀가 나서 불편하다고 피하셨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검사에서 근육량이 또래보다 20% 이상 줄어 있었고 허벅지 근육이 심하게 약해져 계단 오르기가 힘들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78세 박영수 어르신은 평소 피곤이 심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었지만 단백질 섭취가 하루 권장량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두 분 모두 단백질 보충을 처방해드렸고 3개월 만에 보행 속도가 40% 향상되었습니다. 이처럼 단백질 부족은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3장. 하루 필수 단백질 섭취 권장량. 그렇다면 하루에 얼마나 단백질을 먹어야 할까요? 기본 공식은 간단합니다. 체중 키 곱하기 1g입니다. 70kg 성인이라면 하루 70g, 60kg이면 60g을 섭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근육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체중 1kg당 1.2에서 1.5g을 섭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0kg인 분은 하루에 최소 90g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십니다. 계란으로 치면 무려 12개 분량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매일 계란 12개를 먹는 건 불가능하죠.
게다가 단백질은 한 번에 많이 먹는다고 흡수되지 않습니다. 한 끼에서 흡수할 수 있는 양은 약 20에서 30g 정도입니다. 따라서 단백질은 하루 3끼에 나누어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장, 시니어 추천 단백질 5가지. 첫 번째는 작지만 강력한 단백질 덩어리, 건새우입니다. 100g당 단백질 함량이 60에서 70g으로 계란의 6배 이상입니다. 칼슘과 아연도 풍부해 근육뿐 아니라 뼈와 면역력까지 지켜줍니다. 특히 아연은 단백질을 근육으로 합성하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즉, 건새우는 단순한 단백질이 아니라 근육으로 직결되는 단백질입니다. 실제 69세 이성순 어르신은 건새우를 꾸준히 섭취한 지 2달 만에 근육량이 15% 증가했고 보행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또한 가격도 저렴해 꾸준히 먹기 좋습니다. 하루 300원 수준으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황태는 자연이 만든 단백질 흡수제입니다. 영하의 날씨에서 얼리고 녹이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단백질 구조가 풀려 소화와 흡수가 훨씬 쉬워집니다. 100g당 단백질이 80g 가까이 들어있으며 지방은 거의 없습니다. 아침에 황태국으로 먹으면 흡수율이 더욱 올라갑니다. 간의 건강을 돕고 피로 회복과 면역 강화에도 좋은 성분들이 풍부합니다. 또한 황태에는 피부에 좋은 콜라겐과 비타민 A가 많이 들어있어 노화를 늦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73세 박영수 어르신은 아침마다 황태국을 드신 후 3주 만에 활력이 회복되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세 번째, 참치캔은 간편하면서도 강력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100g의 단백질이 약 20g 들어있으며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뇌와 혈관 건강에 탁월합니다. 다만 나트륨 함량과 중금속 축적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기름을 빼고 샐러드와 함께 드시면 훨씬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검은콩은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 불릴 만큼 영양이 뛰어납니다. 100g당 단백질이 3,5지으로 두부나 계란보다 훨씬 많습니다. 특히 검은콩의 색소 성분인 안토시아닌은 혈관 건강을 지켜주고 눈 노화를 늦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 균형을 돕고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습니다. 실제로 78세 기영이 어르신은 검은콩을 한 달 꾸준히 드신 뒤 혈압이 내려가고 다리 힘이 회복되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음식은 그릭 요거트입니다. 100g의 단백질이 10에서 1파이브지 들어있으며 계란과 비슷하지만 훨씬 먹기 편합니다. 무엇보다 장 건강에 좋은 유산균이 풍부합니다. 아침 대용이나 간식으로 적합하며 견과류나 베리류와 함께 먹으면 포만감도 높습니다. 그렇지만 당이 첨가된 제품은 피하시고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5장 단백질 추천 음식들의 궁합.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요,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백질도 음식과 궁합이 있습니다. 잘 조합하면 흡수율이 2배로 올라가고 반대로 잘못 조합하면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첫째, 건새우와 시금치입니다. 건새우에는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한데요. 시금치에는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마그네슘과 비타민C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금치에 건새우를 넣어 무치거나 볶아 드시면 근육 단백질은 물론이고 뼈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완벽한 반찬이 됩니다. 둘째, 황태와 무의 조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황태는 고단백 식품이죠. 그런데 무에는 소화를 돕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황태국을 끓일 때 물을 함께 넣으면 국물이 시원해질 뿐 아니라 단백질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황태국에 물을 꼭 넣었던 이유, 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었던 겁니다. 셋째, 검은콩과 들기름입니다. 검은콩에는 단백질과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한데요. 여기에 들기름을 살짝 곁들이면 좋은 지방이 더해져 항산화 효과가 오래 지속됩니다. 검은콩을 볶아서 들기름 한 방울만 뿌려 무쳐 드시면 혈관과 근육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최고의 반찬이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피해야 할 나쁜 궁합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부와 시금치입니다. 두부에는 칼슘이 많고 시금치에는 수산 성분이 많은데요.
이 둘이 만나면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두부, 시금치, 된장국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칼슘 효과를 제대로 못 보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콩자반처럼 짜게 졸인 콩 요리입니다. 검은 콩이 아무리 좋아도 간장을 듬뿍 써서 짜게 조리하면 단백질 효과보다 나트륨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나트륨은 신장에 부담을 주고 오히려 칼슘 배출을 늘려서 뼈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단백질과 카페인의 조합입니다. 식사 후 바로 커피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커피 속 카페인이 단백질과 철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최소 30분에서 1시간은 간격을 두시는 게 좋습니다. 단백질은 혼자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릴레이 경주처럼 비타민과 미네랄, 효소들이 함께 협력해야 근육이라는 결승선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건새우, 황태, 검은콩은 단백질뿐 아니라 보조 영양소까지 함께 들어있어서 그야말로 원스톱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식품들을 잘 조합해서 드신다면 단순히 단백질을 챙기는 수준을 넘어서서 근육, 뼈, 혈관, 면역까지 한 번에 강화하는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6장 구체적인 식단 구성 방법. 처방 시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단백질 음식을 먹었을 때 얼마나 빨리 효과를 느낄 수 있냐는 것인데요. 정답은 의외로 빠릅니다. 2주면 몸이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일 동안 꾸준히 실천하시면 10년 전 활력을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식단 플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실제 제 환자분들이 실천해서 효과를 본 방법이기도 합니다. 아침에는 황태국으로 시작하세요. 황태 한 마리에 무와 대파를 넣고 끓이면 속도 편안하고 단백질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점심에는 검은 콩밥을 추천합니다. 흰쌀밥에 검은 콩을 3일 비율로 넣고 지으면 혈관 건강과 근육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건새우 반찬을 곁들여 보세요. 첫째 날은 건새우 무침, 둘째 날은 건새우 볶음, 셋째 날은 건새우 국물 요리. 이렇게 번갈아 가며 드시면 질리지 않고 꾸준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익숙해지셨으면 아침은 황태죽이나 황태 미역국으로 업그레이드 해보세요. 소화는 더 쉬워지고 단백질 농도는 더 높아집니다. 점심에는 검은콩 두유나 검은콩 비율을 더 높인 콩밥을 드셔도 좋습니다. 특히 두유는 흡수가 빨라 근육 합성에 유리합니다. 저녁은 건새우 전이나 건새우 볶음 같은 따뜻한 요리를 준비해 보세요. 여기에 들기름을 살짝 둘러주시면 영양소 흡수가 더 좋아집니다. 5일차가 되면 속이 가볍고 소화가 편해지며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10일차가 되면 걷는 속도가 빨라지고 계단 오르기가 수월해집니다. 14일차가 되면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훨씬 가볍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치는데 아니 10년 전 내 몸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멈추지 말고 30일만 꾸준히 이어가 보세요. 근육량이 늘고 혈압이 안정되고 만성 피로가 사라지는 변화를 직접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엔 황태, 점심엔 검은콩, 저녁엔 건새우. 여기에 간단히 참치와 그릭 요거트를 끼워 넣으시면 완벽한 단백질 밸런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무리장 단백질 5대장 요약 정리. 오늘 말씀드린 5가지 기억하시죠? 건새우, 황태, 참치, 검은콩, 그릭 요거트. 이 식품들은 두부보다 싸고 계란보다 강력한 단백질 보물입니다. 비싼 보충제 없이도 충분히 근육을 지키고 10년 전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제안 드립니다. 단백질 잘 먹기 운동을 서로 응원해보는 건 어떨까요? 매일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드시고 댓글에 응원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약국도 보충제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밥상 위에 있습니다. 벌써 영상을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네요. 어디에 있던지 또 무슨 일을 하고 계시던지 우리끼리는 서로의 건강을 응원하도록 합시다. 제가 제일 먼저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쉴 틈 없이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